제일 수행의 가장 핵심이 예.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제 제 생각에는 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용어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 그 알아차림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거사님께서는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도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좀 조용하고 예.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알아차림이 그냥 잘 되는데 보통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만약 옛날 예를 들면 중독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담배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요. 그거는 거의 안 됐다시피 하고 예. 알아차리도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담배 같은 경우는 뭐 피우고 그러고 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해 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확 이렇게 뭐 좀 매너 없게 운전을 한다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확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아차림 그러면 뭐 수행을 아마 이런 거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것도 막 자꾸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또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예. 자, 우선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그냥 뭐 속에 막 누구를 이제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옛날에 그냥 그 생각이 빨리 들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오면 어떨 때는 좀 알아차리가 이거 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은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에 쭉 빨리 들어가고 그렇지. 예, 그걸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혹시 뭐 등산이나 뭐 운동하시는 게 있어요?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 등산하십니까? 네. 그 등산은 좀 평상시에 좀 길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 땀 날 정도로 하세요? 아니면 뭐 땀 안 날 정도로 하세요?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면 뭐 땀 날 정도로 하시겠네요. 네. 예. 자, 땀이 나죠? 등산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예, 땀이 알아지죠? 그냥 땀이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네. 근데 등산할 때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그렇게 뭐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령 또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시든가 하면은, 예. 굳이 뭐 알아차리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예, 그렇지만 하면은 땀이 흐름이 알아지죠? 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은 그와 같아요. 그게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알려고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땀이 흐르면 알아지죠. 또 옆에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들리죠. 즉 부름이 알아지죠. 들림이 알아지죠. 예.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란 그와 다르지 않아요. 사실 들리는데 알려고 알아차리려고 해요. 줄줄로 알았죠. 예, 바로 들림이라는 것이 알미죠. 그러니까 들린 줄 안다라면, 들린 줄이 알아지면은 이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불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에 푹 빠져 있으면은 불러도 분명히 귀에 거리가 들리는 거리였으니까 분명히 귀에는 들렸을 텐데 들리는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들린다는 것이 알아지면 그것은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 말씀 맞는데 예. 제 생각 맞는 것은 예. 그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예. 그냥 저절로 알아차지는데 예.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잘 못 알아차지. 한창 지나 진짜 알아차리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지 알아차리.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좋다라는 생각이 나면은 사실 우리는 이게 참 맛있네. 예. 맛있다라는 생각이 나면 우리는 맛있네 이러죠. 예. 또는 야 이거 참 좋다. 예. 이쁘다. 예. 이러죠. 예. 과연 이쁘다는 생각이 맛있다는 생각이 알아지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즉 그게 다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쁘다, 뭐 안 이쁘다,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전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맛있네라는 것은 맛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 우리는 이거 보면 야 참 맛있다 그러거나 야 참 색깔 참 이쁘다 이러든가 이러죠. 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참 이상하게 생겼네 이러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색깔이 이쁘다 이런 게 전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다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지려고 알아차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알아지는데 또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방울에 차를 마시면 그거는 지금 입에 들어가거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땀이 흐른다거나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건 좀 비교적 아주 쉽게 알아차리는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막 옛날에 뭐 사던 기억이 쑥 올라오가지고 막 그 왜 사는가 하면서 그 생각에 빠져드는 거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올라오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리 아니 그것도 알아지잖아요. 가령 그것이 알아지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겠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겠지요.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요즘 뇌과학자들 있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뇌파를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이라 이름하는 그런 이 뇌파의 어떤 이런 작용이 한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즉 과거의 어떤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그 일어나는 생각이 지금 알아지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일어나도 사라져버리면은 알아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알아지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져요. 어제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 지금 알아질 리가 없죠. 지금은 어제는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단지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것은 기억이지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어제 일어났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지금 알아질 수가 없죠. 지금은 어제에 대한 기억이 일어난 기억이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알아질 리가 없죠. 여기 망막에 상이 맺히든가 귀에 고막이 소리가 와 닿든가 또는 혀에 뭐가 닿아야 또는 코에 냄새가 와 닿아야 몸에 뭔가가 닿아야 우리는 알아진다는 것이 되죠. 똑같이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야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내용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면은 생각이란 것은 지금 일어나는데 내용은 어제 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어제 거지만 요거는 그냥 기억이지 실제는 아니죠. 예. 실제는 어제 일어났다 사라졌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모두 알아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알아져요. 이 순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 과거 기억도 지금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기억이 일어났지 예. 기억의 내용은 예. 그거는 그냥 기억의 내용은 그래서 기억이라 그러죠. 예. 기억의 내용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거나 예. 또는 미래에 대한 거겠지만은 네. 생각은 내용은 예. 그러나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과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란 지금 일어난 생각인데 예. 내용만 과거에 대한 거든 미래에 대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 그 집착에 빨려드는 거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현재 것도 있죠. 현재도 뭐가 막 이쁜 게 보이거나 또는 뭐 좋은 게 보이면은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집착이 나죠.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순간 일어나는 건 이제 쉽게 알아차려지니까 그건 내가 이제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다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과거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지만 지금 떠오르면 거기 뭐 착각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보통 과거나 미래 쪽에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네. 그래요? 네, 그렇지. 그 저기 또 등산 말고 또 뭐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는 안 하시고 네. 또 다른 거 뭐 좋아하시는 거 뭐 있어요? 취미생활 하시는 거? 그 등산하고 등산은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예. 등산 하시다가 가령 예쁜 꽃이 보인다. 네. 지금 이 순간 예쁜 꽃이 보인다. 네. 그러면 그 예쁜 꽃에 대해서 네. 야 이거 우리 집 정원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우리 집 정원에 캐갈까? 어떤 좋은 소나무나 좋은 나무가 보이면 야 이거 우리 집에 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캐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은 경우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개강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 드는 그 자체가 집착이라는 거고 단지 법이라든가 이런 거 캐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캐가면 안 된다라든가 그 옛날에는 이 수석이라고 해서 돌들을 주고는 주워가도 아무리 잘했는데 요즘 어떤 지역에 가면 돌도 못 주워가요.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은 주워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주워갈 것까지는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예,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문제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다르지 않은데 주로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그렇겠지요. 대부분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과거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도 더 쉽지 않아요? 그게 왜 더 어렵나요? 현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놓아지는데 과거나 미래 불안 같은 거는 나도 모르게 쓱 올라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쪽에 자꾸 집착으로 빠졌으니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야 뭐. 조금 다르신데 사실은 위험성은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지금 현재가 더 위험하죠. 현재 왜냐하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을 두드리 팰 일은 없죠. 바로 눈앞의 일은 아니니까. 예. 응? 그렇지만 현재는 바로 지금 눈앞의 일이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면은 확 둘러보고 싹 가져가 버릴까? 정말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말 욕심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깜빡해버리면 주문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절도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 아무리 나와봤자 화는 날지언정 불편을 할지언정 잡혀 들어갈 일은 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현재가. 과거에 아무리 그래봤자 기억,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봤자 지금 사실이 아닌 것. 그러나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앞에 벌어진 일인데.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 저기 부인 있으세요? 예. 예. 부인 앞에 있는데 만약 지금 이 순간 화가 난다든가 욕심이 일어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어떤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부모님과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일이 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위험은 지금 이 순간이 더 위험하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게. 과거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불편이죠. 현재 것은 외적으로 어떤 일이 날 수도 있죠. 당연히 현재도 내적으로 일어나죠. 눈앞에 부인이 만약에 잔소리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내적으로 불편하지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강도가 좀 세지면 어떻게 되지요? 외적으로도 어떤 일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는 아무리 강도가 세도 내적으로 불편은 있지 외적으로 어떤 일이 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항상 모든 위험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가 가장 큰 거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결국에는 알아차림을 이제 이야기하고 수행을 이야기하고 알아차림에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만 가지고는 사실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알아차림은 수행의 한 핵심 요소입니다. 요 하나만 알아차린다고 해가지고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 그냥 알아지죠. 그런데 그냥 잘 안 알아지는 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과 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예. 자기도 모르게 쓱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안해지는 것은 불안하다는 상태는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진다는 상황이죠. 만약에 불안하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잘 알아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불안하다처럼 괴롭다처럼 불편하다처럼 잘 알아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아지지 않았다면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알아지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고, 알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고, 알아지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지. 괴로운 줄을 모르면 괴롭다라는 말이 안 나오죠. 불안한 줄 모르면 불안하다 말이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게 막연하게 느끼는 그걸 알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예, 안다라고 가라앉지 않죠. 안다라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불편하다는 것은 알죠. 지금 화가 난다는 것도 알죠.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도 알죠. 미래 기억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그 불안하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이 불안을 어떻게 하려고, 이 불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면 알아차리는 기고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쪽으로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불안하면 계속 불안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그 있다가 한창 있다가 이제 아이고 이거 와이프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 아이 싶으면 이제 그때 알아차리는 건데 제 말은 한창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시간이 한창 지나가 이제 아니까 그동안 마음이 커리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우리는 괴롭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면은 괴롭다는 것을 모르다면은 그러면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은 괴로움이 지금 알아진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 가령 막 이 등산하다 보면은 어디 나무에 이렇게 걸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오를 때는 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쉬다가 보면은 뭐가 썰여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상처가 아까 나무에 썩 했을 때 알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서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렇게 썰었을 때 이 상처가 일어났을 때는 아픈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그거 똑같아요. 저도 한번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죠? 상처예요, 상처. 이게 산에서 요즘 아카시아를 좀 베다가 어디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어디 찔렸나 봐요. 그런데 이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일어났을 때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쉬는데 막 여기가 썰이고 아픈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괴롭다는 이유와 똑같이 괴롭다는 것을 또는 불안하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이 알아차리는 데 대한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해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틀에다 끼워 맞춰서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대화가 좀 겉돌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왜 그럴까요? 이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수행이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말이 조금 겉도는 것 같은 거예요. 즉 제가 이야기하는 수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 게. 자, 그러니까 우선 알아진다는 것부터가 가령 내가 지금 뭔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이란 말은 내가 지금 뭔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뭔가를 알아차린다, 안다라는 상태가 돼야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에 푹 빠져 있으면은 지금 내가 불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알아지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했는 것 아니요. 저 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 예, 한 가지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 등산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줬는데 돈을 뭐 빌려줄 때는 살살 그런 식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안 갖고 이제 반질반질하게 한다. 그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죠.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맞아, 그런 것 참 나쁜 놈이다. 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알아차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알아차린 상태입니까? 그거는 좀 나쁜 놈이 내 그때 안 빌려줘야 됐는데 내가 그때 와 어디 썩었나 그 가다가 한창 있다가 내가 그 생각하는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하는구나. 여기 이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고 그 중간 단계는 그 전의 단계는 그 옛날 생각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지고 그 옛날 생각하고 그것도 알아차리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아마 어디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어떤 책을 보셨다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떤 책에서든 거기서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라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이제 사띠란 말이 많이 나오겠지요? 알아차림 수행에는 아마 사띠란 말이 있을 겁니다. 사띠에 대한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그렇지요. 예. 자, 수행은 이 사띠만을 수행이라 그러지 않고 수행이라 할 때는 사띠와 빠냐가 함께 하는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즉 사띠와 빠냐도 말 들어보셨겠지요? 책을 보시면 빠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만 있으면은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띠와 빠냐가 함께 작용되고 있을 때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로서 사띠와 빠냐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사띠라고 하는 이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 요소뿐만 아니라 빠냐라고 이름하는 이 정신 요소까지 함께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당연히 아마 그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으셨으니까 또 아마 팔정도라는 것도 아실 거고, 팔정도는 또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중도라는 것을 팔정도로 다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은 중도라는 것은
8개가 아니라 중도라는 경험 상태는 하나의 경험 상태인 거예요.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가지로, 8측면으로, 8개의 측면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팔정도라는 것이 중도라는 것을 설명이니까 중도와 같은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팔정도 중에서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돼야 중도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팔정도 중에 정념이라고 하는 7번째 한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만 가지고는 바른 삼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지혜라고 하는 정견이라고 하는 이 요소까지 함께 해야 비로소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되고 그래야 비로소 중도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수행이라 할 때는 바로 바른 견해와 바른 알아차림이라기보다 바른 사띠라고 그러지. 그냥 이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을 원래 삼마사띠는 바른, 삼마는 바른 알아차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 그런데 사띠만 안 되고 바른 견해라고 하는 빠냐 이게 함께 해야만 비로소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돼요. 그래야 이게 부처님 말씀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즉 팔정도가 온전한 구족된 그런 경험 상태가 돼서 그래야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는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띠와 빠냐가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띠만 있는 상태를 이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말로서.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에는 이 빠냐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함께하는 그러한 알아차림 상태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행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띠를 아예 두 가지 요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롯이 알아차림만 이야기하고 바로 어떤 지혜적인 요소, 빠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빠냐에 대해서 잘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행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동을 많이 해요. 가령 소위 이빠사나를 수행했다는 분들이나 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고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 위험한 용어라는 거예요. 자, 사띠라는 것은 알아지는 그 요소를 사띠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아짐만으로 가지고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즉 알아짐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먼저 뭔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불편해요. 자, 과거에 내 돈을 떼먹고 돈을 빌릴 때는 온갖 가문이슬을 다 해놓고 꼭 갚을 것처럼 그래 놓고는 지금은 갚지 않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기억만 나면은 화가 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화가 난다. 그 기억만 나면은 그런 음식이 진짜 괘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괘씸하다는 상태가 알아지지 않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지기는 알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진 상태는 또 빠져가지고 계속 기분 나빠게 하고 그때는 바로 지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알아차려야지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지면 이미 알아졌잖아요. 알아졌어요. 모르는데 지혜가.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지혜의 요소예요. 지혜의 요소.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이해가 돼야만 비로소 이제 수행이 다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너무 개념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러면은, 마치 알아지지 않는 그 같은 상태가 됐죠. 화가 났어요. 그 기억이 나니까 막 화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알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야기할 때 알아지긴 알아졌는데 지혜의 요소가 없다. 즉, 무지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각으로 일어났는데, 기억으로 일어났는데, 이 기억은 기억이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 이게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으면은 그 기억이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알아차려야지 그걸 지혜가 나오지. 못 알아차린 상태에서는 지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알아차려야 그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없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지혜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않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만 지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작동돼야 알아차린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수행에 대해서 전도몽상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알아차려야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동돼야 알아차린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알아차림. 저는 이런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수행이다, 도다 그러죠. 팔정도, 중도. 도가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이 도,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삿띠라는 요소와 빠냐라는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빠냐가 함께 해야 도라는 상태지, 자, 삿띠가 되면은 빠냐가 작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삿띠와 빠냐가 함께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삿띠가 돼야만 빠냐가 작동될 거 아니냐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삿띠의 문제가 아니라 빠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바른 견해 빠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빠냐가 있어야 삿띠가 돼요. 빠냐가 없으면 삿띠가 안 돼요. 혹시 아비담마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예, 아비담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 삿띠라고 하는 정신작용은, 정신작용의 하나인데, 삿띠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이 삿띠, 정신적으로는 잘못된 견해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이 삿띠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그러면 삿띠라는 게 작용되는 거예요. 즉, 잘못된 견해 없음, 바른 견해와 삿띠는 함께 작용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없으면 삿띠라는 것은 작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삿띠라는 상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삿띠가 먼저가 아니라 바른 견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론 동시에 작용돼야 되는데, 이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른 견해가 먼저야 되는데 계속해서 삿띠를 먼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나느냐? 계속해서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수행을 해오시면서 이제 그런 경우 알아차리려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지? 왜 알아차리면 잘 안 되지? 맨날 왜 뒤통수 치지? 이렇게 되시겠죠, 당연히. 예,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예, 바로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 바른 견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삿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같이 해요. 삿띠가 먼저 돼야 빠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빠냐가 먼저 있어야 삿띠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래서 가장 핵심 요소는 오히려 알아차림이라고 보다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란 삿띠가 돼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있어야 삿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맨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알아져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버리면은 그것에 대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자극되지 않아서 어떤 자각이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이 알아지셔야 경험이 돼야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소위 이빠사나로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그 삿띠라고 하는 것은 이빠사나의 핵심 요소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그냥 삿띠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오히려 삿띠 수행이 아니라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부처님의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 수행이 있고 하나는 몰입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몰입 수행을 뭐라고 그러냐? 사마타라고 그러고 지혜 수행을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빠사나를 삿띠 수행하면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혜 수행이에요. 지혜 수행. 그래서 대승의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이래요. 반야바라밀, 지혜 수행, 바라밀,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빠사나나 팔정도를 지혜 수행이라고 그러지 삿띠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확인돼서 그 지혜의 확인으로 삶이 괴롭지 않는 소위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이것을 이빠사나 수행,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삿띠 수행이라 하니까 대부분 수행이 잘못돼 가요. 즉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견해가 바른지 먼저 점검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이 먼저 되면은 그러면은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동으로 돼요. 자, 지금 안 된다라고 하신 부분, 잘 안 된다라고 하신 부분은 바로 그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인 줄이 자각이 되면은 그런 부분은 바로 해결이 돼요. 자, 그럼 뭘 잘못 알고 있는가? 뭐가 잘못된 견해인가? 바로 삿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을 알아차리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삿띠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즉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어떤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노력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저절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차리지. 예. 자,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이제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견해 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뒤통수 치는 것 같고 맨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른 견해인가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저는 수행을 바른 견해의 점검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띠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가 뭔가? 라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뭔가? 지금 우보의사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립니까? 들으려고도 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립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좀 들리겠지. 예.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걸 왜 들으려고 하시죠?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사실은, 보세요. 차지라는 소리가 들리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조금 있으면 차지라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는 잘 들려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도 들려요. 네? 아마 대화하고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안 들린 것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저는 대화하고 있어도 잘 들려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제가 듣는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릴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들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리나 지금 가령 아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셨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랬었고 그러셨어요. 말도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요? 예, 말씀하실 때, 제일 질문하실 때, 제가. 예. 저는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이 물어도,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응?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러기도 해요. 응? 그럼, 그냥 보시기에, 저 사람은 남이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존나, 성의 없네. 그러실 수도 몰라도,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대화, 말 잘하시오? 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래도 들리는 것은 그냥 잘 들리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못하는, 뭐라고 그랬죠? 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도 다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하면 이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멀티플레이로 하나, 들으면서 또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다른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떤 수행력이 좋아서 어떤 능력이 생긴 겁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우리가 배운 상식하고는 좀 안 맞지. 예.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봐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듣는 것은 우리는 말씀하실 때 제가 가서 듣는 게 아니죠. 그 소리가 이 고막에 와 닿는 거죠. 고막에 와 닿는 게 제가 들으려고 해야 고막에 닿고, 이러면 고막에 안 닿을까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고막에 와 닿는 것은 똑같지요. 누구든 고막에 와 닿아야만 들린다는 상태가 돼요. 고막에 와 닿지 않으면 들린다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도 소리는 당연히 고막에 와 닿겠죠. 네. 고막에 와 닿습니다. 차가 저리 지나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상태여도 당연히 저 소리가 고막에 와 닿아요. 그렇죠? 닿을 수 있는 곳이면 닿아요. 말한다고 해서 이게 와서 안 닿고 이런 게 아니죠. 말하고 있어도 고막에 와 닿아요. 닿으면은 이게 소리의 들림인 거죠. 들림이죠. 들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막에 와 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는데 이렇게 와서 소리는 와서 닿았는데 고막에 와 닿았는데 그러면은 이러면은 우리는 들림이다라고 하는 들린다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 닿아도 들리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네, 딴 데 신경 쓰거나 다른 일 하면. 예. 자, 우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것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고막에 와 소리는 닿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소리는 와 닿고, 안 들으려고 해도 와 닿죠. 그럼 이게 들린다는 거죠. 내가 들으려고 해야만 소리가 비로소 와 닿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와 닿고가 아니죠. 그럼 도대체 내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하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요. 네.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예, 그럼 다른 것은 어떤 경우가 다릅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고, 그냥 들린다 하는 거는 의지 없이 그냥 저절로 들리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의지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뭡니까? 의지를 내가 뭐 하겠다 하는 느끼고,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데, 들으려고 한다는 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죠? 들으려고 해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용이 이해 안 돼요. 머리 참 돌아야 이해가 되고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보면 그냥 말이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세요. 아마 그 주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흙이 좀 튀면은 막 쌍욕을 하면은 의지를 안 가져도 잘 들리죠? 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주 쉬운 거니까 네. 이해는 좀 복잡한 이야기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그런데요, 복잡한 얘기를 가령 양자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잘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되지. 예, 그러면 도대체 이해되는 거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또? 결국에는 모르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것은 이미 아는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듣는다는 것은 그런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 양자역학을 내가 이해하려고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일 수도 있죠. 어떤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이해가 쏙쏙 될 때도 있죠. 안 들어도요. 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럼 도대체 이해를 한다, 이해가 된다, 이 차이는 뭘까요? 들으려고 한다, 그냥 들린다,
도대체 내가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람이 두 가지 일은 한목에 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그 사람이 말씀하신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소리가 듣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제가 귀로는 듣긴 들어도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요. 예.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예. 과거의 기억도 알아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아마 실제로 한번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과거 기억이 나도 이 술 먹고 또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뭐라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이 난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소리가 안 들려요. 사실 막 떠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누라의 그 환한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떠오르는 그 순간은 친구의 말이 안 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보세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렇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수행이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겠고, 또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들으려고 하면요, 사실은 어떤 것은 들리는데 어떤 것은 들리지 않는다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지금 이 소리를, 우버그사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요, 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 차 소리도 들리고 우버그사 소리도 들려요, 그냥. 그 상태가 어떤 상태지? 아니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당연히 고막에는 우버그사 소리도 고막에 닿았고, 차 소리도 고막에 닿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귀에는 차 소리가 들리는데, 요 거리, 불과 요 거리 때문에 차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죠? 고막에는 당연히 닿았겠죠? 그렇죠? 자, 고막에는 우버그사 소리도 닿았고, 차 소리도 닿았어요. 네? 두 개의 소리가 닿았는데, 그 중에 우버그사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버그사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은, 둘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린다 그래요? 안 들린다 그래요? 야, 조금 전에 차 소리 들린다 그런 거, 응? 안 들렸는데? 그래요. 안 들렸는데? 안 들린 게 아니라 들려도 들리는 줄이 알아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왜 그런가? 바로 내가 다른 것을 들으려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림이란 것은, 수행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러죠. 들림, 이식 그러죠. 한자로는 이식. 기의 알미다 그러죠. 기의 알면 그냥 들림이에요, 들림. 사실은 소리가 고막에 와 닿음이에요. 이건 똑같이 우버그사 소리나 저거나 다 똑같이 닿았죠. 들림이에요, 들림. 이게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는 들림 같고 하나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냐? 지금 이것을 내가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로 뭔가요? 바로 착각 상태라는 거예요. 착각 상태인 거예요.
이 착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니 보인 줄도 모르고 들린 줄 모른다 그러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빠져요? 우리는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생각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뇌파를 해보면은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이 일어나고 사라진대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겠어요? 근데 빠질 수가 없죠. 어디에 빠져요? 이게 천천히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나면은 한 10분 있으면은 10분간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요것만 빠질 수가 있겠죠? 이게 하루쯤 생각이 계속 간다면은 그러면 하루 동안 빠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은 아마 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한다. 모든 작용들은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고, 모든 법은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는 그런 아마 이야기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나생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찰나생멸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빠져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고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어디에 빠져요? 어떻게 빠질 수가 있죠? 어디에 1분, 10분 동안 어떻게 빠질 수가 있죠? 그냥 일어나서 사라졌고 그냥 일어나서 사라졌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있어야 빠지지. 있어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빠졌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이게 보이죠? 자,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틀림없이 그 알아차림 수행을 하셨으면 이 물질도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찰나생 찰나멸한데 찰나생 찰나멸한 걸로 보입니까? 그럼 이 보임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아니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것이 거짓말인가요?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는 거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아마 틀림없이 이빠서나 수행 지도하시는 분은 물질도 찰나생 찰나멸하고 정신작용도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찰나생 찰나멸해?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의문이 한 번이라도 드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그런 혼란이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찰나생 찰나멸, 제가 마음에 일어나는 건 찰나생 찰나멸하고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보이는 대로. 네. 자, 물질도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하는 거고 정신작용도 찰나생 찰나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작용이죠. 그럼 그것도 찰나생멸 하는 겁니다. 이게 찰나생멸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 하는 것도 찰나생멸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빠사나 수행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하는데 이게 계속인데 이게 어떻게 찰나생멸해? 그 다음에 생각도 찰나생멸한다고 하는데 생각 한번 빠지면 1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하루도 빠져있고 어떨 때는 한 일주일도 빠져있고 이러는데 한번 어떤 생각에 빠져서 화가 난 상태면은 한 일주일 가고 2주도 갈 때 있지 않나요? 부인하고 싸우셔가지고 한 2주간 말도 안 하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렇다면 결국엔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한 2주도 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생각이라는 그 작용이 찰나생멸한다는 말하고 2주간 계속 그 생각이 작용되는 거하고 그 생각이 있는 거하고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지금까지는? 대충.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라는 것이 찰나 생멸한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생각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단 한순간도 생각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은, 빠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게 찰나 생멸한다는데 뭐야? 안 변하는데 계속 있는데, 바로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실제로 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빠지고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찰나 생각한다면 여기 집착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기 욕심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화란 것은 욕심의 통전이 다른 면과 같으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실이라고 1분에 6만 분 내지 7만 찰나 생각한다면은 생각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겠죠. 뭐 미처 불편할 틈도 없죠. 그런데 왜 생각 때문에 불편해요?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요? 요 찰나 생각하는데 어디에 빠져요?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려고 하면 벌써 사라졌는데. 자기가 딱 집착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 사라져요? 한참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집착하면은 한참 있다 사라지고 네. 집착 안 하면 바로 사라져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 만상을 내가 집착하면 다 멈추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집착을 하면은 계속 그런 상태일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라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마음속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 마음속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생각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찰나 생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아니냐고 네. 그랬었죠. 네.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하나죠. 네.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저 찰나 생각하는데 어디에 빠져요?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오르다 이게 꽂힌다 하나 그걸 해보면 그또 한참 머물다가 예. 자, 결국에는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상태여야 빠지고 집착하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찰나 생멸한다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마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 것은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찰나 생멸하는데 마치 이게 있는 것 같은 거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는 거라면 찰나 생멸한 거라면 어떻게 욕심을 내겠어요. 생각도 똑같이 마치 요것처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빠진다 또는 화가 나거나 또는 과거의 기억 중에서도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나는 기억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찰나생멸하는 건데 이렇게 찰나생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이것은 착각이 있는 거죠. 착각이 있는 거죠. 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현상 그러죠. 현상. 예. 이건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이라 이 말은 수행적인 용어로 하면 결국 생각의 내용 이런 거고 그래서 현상 말 그대로 현상 이렇게 보이는 생각의 내용 이런 말 현상이란 말은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보이는 생각의 내용 이게 현상이에요. 현은 이렇게 드러나다는 거죠. 상은 바로
우리가 생각상 이러죠. 상. 예, 상. 그런데 현상은 이렇게 드러나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찰나생찰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집착이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화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이 사실이라는 상태가 되니까, 생각의 내용이 사실 같은 상태가 되니까 내용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착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착각 상태여서, 즉 생각 내용의 착각 상태니까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것이 알아차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즉 착각 상태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림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착각만 없으면은, 또는 착각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이해가 되면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상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처럼 이러면서도 다 들리기 때문에 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 점검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되지 않을 일, 어떻게 보면 될 수 없는 일을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이해 속, 즉 착각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나름대로 이해도 잘했고, 여러 책도 봤고 이해도 잘했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잘 못해서, 또는 아직 알아차림 수행이 좀 부족해서, 또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내 의지가 좀 박약해서, 이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 도라고 하는 것, 오히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삿띠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더 노력을 하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 점검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끄다가 좀 부연을 해서 보면, 자, 생각 내용이라는 것은요, 이 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틀림없이 윗바사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수화풍 4대에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라고 아마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말은
현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 착각인데 어떻게 집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내 몸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물질과 정신으로 나눌 수 있죠. 물질과 마음으로. 몸이라는 거와 정신이라는 걸로. 그래서 이빠사나에서는 아마 이 틀림없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 지혜를 보면은 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보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자, 결국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은 사대라고 하는 거고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이게 정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물질은 사대고 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마치 정신, 생각의 내용으로 스토리로 알아지는 것 같죠.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억,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한 스토리로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착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빠설에서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죠. 그 말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생각이 사실이라면은 생각을 생각일 뿐이라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보이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이것에 대한 생각은 생각대로 이게 그렇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이걸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 말은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생각의 내용,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이 되니까, 사실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빠진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빠진다는 상태는 착각 상태죠. 착각 상태니까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서 계속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도 또 착각인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냥 들리는 거지 내가 듣는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들으려고 하는 것만 알아지고 다른 것은 알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 내가 알아차림의 힘이 부족해서라든가 알아차림의 노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해만 점검이 되면은 바로 사실은 과거의 기억이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될 거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소리의 내용이 들려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신다든가 뭐 좀 이상한 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뭐, 지금보다 5분 정도만.